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불교계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독실한 불자 체육인들이 유력 주자로 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연말결산 기획 리포트. 오늘은 국민 마음 건강을 위해 조계종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선명상의 대중화와 세계화 정책을 돌아봅니다. 울산 불교계 30년 수건 사업인 태화 복합문화공간 만디가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BBS 울산 스튜디오도 이곳에 함께 들어섰습니다. 울산 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에서는 이웃종교 지도자와 신도들을 초청한 2024 이웃종교 음악회도 펼쳐졌습니다. 을사년 푸른뱀의 해 2025년을 앞두고 두렵고 혐오스러우면서도 치유와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 뱀에 담긴 의미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이른바 스포츠 대통령으로 불리는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어제 마감된 가운데 이 불교계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독실한 불자 체육인들이 유력 주자로 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를 중심으로 소임을 맡아온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과 강태선 서울시 체육회장이 나란히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됐고 박창범 전 대한우수협회장은 후보 단일화를 위해 막판 출마를 접었습니다. 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일 앞으로 다가온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불자 체육인들이 후보로 나서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현 대한체육회장인 이기흥 후보와 이에 맞서 도전장을 내민 서울시 체육회장 겸 BYN 블랙야크그룹 회장인 강태선 후보 모두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 불교계 활동을 활발히 해온 불자입니다. 또한 출마 선언을 했던 박창범 전 대한우수협회장 역시 소문난 불자로 후보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다 막판에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가장 먼저 후보 등록을 마친 이기흥 후보는 3선 연임을 통해 체육회 대내외적 도전을 해소하고 체육인들이 보내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대한체육회가 대내외적으로 굉장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도의시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을 어느 시점에 가졌습니다. 저는 우리 체육인들한테 제가 우리 체육인들이 저한테 보내주신 성원과 신뢰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보답해야 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을 두 차례 역임한 이기흥 후보는 통합체육회 초대회장으로 시작해 정치력과 특유의 뚝심으로 연임에 성공했으며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출돼 국내외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회장 재임 기간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등 국제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갈등을 빚으며 직무 정지 등의 정부 압박과 각종 의혹으로 사법 리스크를 동시에 떠안고 있어 비판의 중심에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불자 기업인인 강태선 후보는 중앙신도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불교계의 다양한 공익사업에 힘을 보태왔으며 지난해 서울시 체육회장에 당선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체질 개선과 변화를 내세우며 출사표를 던진 강태선 후보는 체육인 지원 강화, 체육행정 전문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등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사유와 논란이 있는 현재의 대한체육회를 기업인 마인드의 서비스형 회장이 맡아 공정성과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체육회가 독선으로 가고 체육인을 위한 회장이 아니고 개인 자기의 어떤 명예욕에 의한 체육회가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타파해서 체육회는 서비스, 봉사하는 자리로서의 회장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회장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중앙신도회 상임 부회장을 역임한 박창범 전 대한우수협회장은 이기흥 회장의 3선 저지를 위해 단식 투쟁까지 벌일 정도로 반 이기흥 연대의 강한 축이었습니다. 막판까지 고심하다 강신욱 당국대 명예교수와 단일화하며 대의를 위해 물러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한체육회장은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분이 첫 번째 저는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이지 않고 청렴하지 않으면
그 기본이 되지 않으면 어떤 조직도 리더로서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자 후보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된 차기 대한체육회장 자리는 다음 달 14일 2,300여 명의 선거인단 투표로 결정됩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BBS 뉴스가 준비한 연말결산 기획 리포트. 오늘은 국민 마음 건강을 위해 조계종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선명상의 대중화와 세계화 정책을 짚어봅니다. 올 9월 광화문광장에서 5분 명상으로 국민들 마음속에 깊이 파고든 선명상은 이후 미국과 중국, 일본 현지 홍보에 이어 UN 세계 명상의 날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9~4년 이후 조계종의 첫 합의추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과 함께 매일 108배를 올리며 선명상 개발에 전력했는데 이는 국민 체조처럼 선명상을 통해 개인의 마음 건강으로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중생의 아픔을 보듬고 세상에 벗이 되어 불교 중흥의 새 역사를 열어나갈 것임을 선언합니다. 국민 체조같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서로 공유가 되면 그때부터는 전체적인 사회적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면서 지난 9월 광화문 광장에서 선보인 5분의 고요는 지금 이 순간의 자유와 평안, 행복을 위한 선명상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뤘지만 마음의 불안과 고통 또한 극심해졌기에 선명상의 시절이년에 대한민국은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루 5분 마음의 여행을 떠나 보시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그 해답은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국제 선명상대 이후 진우 스님은 미국 뉴욕을 방문해 예일대 강연가 존 카바진 박사와의 대담 등으로 K 선명상을 알렸고 귀국 당일 곧바로 중국으로 건너가 세계 불교 포럼에 참여하고 같은 달 한중일 불교문화 교류대 일본대에 참석해 선명상을 전했습니다. 이후 유엔은 12월 21일을 세계 명상의 날로 지정했는데 이는 개인이 밝힌 마음이 세계 평화로 이어진다는 공감대가 바탕이 됐습니다. 지구촌의 폭력과 전쟁, 차별과 혐오가 사라지고 이해와 존중, 자비와 지혜가 가득한 세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기를 발원합니다. 유엔 세계 명상의 날 제정은 선명상을 통해 가나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의미와 가능성은 더욱 커 보입니다. 내년쯤 언제 날 좀 잡아서 미국의 선명상 그리고 선불교에 대한 무슨 퍼포먼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한국 불교의 가나선이 세계화될 수 있는 아주 참 굉장한 수행법이고 또 이런 기회를 만나서 그런 한국 선불교를 미국 사회에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된다 하면은 올해 선명상 대중화에 전기가 마련된 가운데 새해 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선명상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울산 백양사의 태화 복합 문화공간 만디가 3년 공사 끝에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산꼭대기라는 뜻의 만디는 울산을 대표하는 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4월에 첫 삽을 뜬 태화 복합 문화공간 만디가 2년 8개월여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울산의 천년 고찰 함월산 백양사 맞은편에 세워진 태화 복합 문화공간 만디는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공간의 이름인 만디는 산 꼭대기와 정상을 지칭하는 경상도 방언으로 가장 울산다운 자신감으로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울산 시민을 위한 그야말로 완전히 오픈된 공간으로서 울산 시민분들의 다양한 문화 향유를 위해서 이 만디가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우리가 마음바탕 건강해 하셔가지고 울산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나라의 또 주인공이 돼 주셔가지고 이 만대와 함께 건강과 행복을 찾아가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물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 1층은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관, 라이트룸과 전시 체험관, 아트숍, 2층은 카페와 사무공간, 3층은 국제선명상센터와 문화교육센터, BBS 울산 불교방송 등이 들어섰습니다. 특히 3층 문화교육센터는 소규모 행사와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또 2, 3층에 걸친 야외 공간은 버스킹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시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많은 우리 120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마음의 평온을 찾는, 안식을 찾는, 이곳에서 깨달음을 얻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탐욕과 그다음에 썩냄, 어리석음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요 만디에 올라가시면 조금 더 편하고 안락하게 좀 계시다가 내려오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울산 시민들에게 앞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길 바라고요. 태아 복합문화공간 만디는 앞으로 다양한 기획 사업을 추진합니다. 영국의 팝아트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미디어 아트 전시와 유명 작가 초청전, 지역 청년 기획전을 비롯해 북 콘서트와 대중 법회, 강연, 공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아 복합문화공간 만디는 앞으로 전통과 미래의 문화를 아우르는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울산 태화문화진흥원과 조계종 울산사업연합회가 지난 24일 중구 성안동 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 야외마당에서 이웃종교 지도자와 신도들을 초청해 2024 이웃종교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음악회는 개막식에 이어 라루체 합창단과 울산 YMCA 유스콰이어, 정광사 어린이 합창단, 정토사 가람 청소년 합창단, 백양사 삼보 합창단의 합창 공연, 그리고 가수 수근의 축하 공연으로 꾸며졌습니다. 또 이웃종교와 함께하는 부대 행사로 붕어빵과 군고구마, 가래떡 나눔 행사도 펼쳐졌습니다. 대전 지역 불자들의 참선 수행과 교육을 위한 공간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화선 참선도량 오련선언은 대전시 유성구 하기동의 신축 건물에서 불사의 회양을 알리는 낙성식을 봉행했습니다. 법회는 육군 군종감 출신 원호 스님을 증명법사로 공주 청룡사 주지 관우 스님, 목탁소리 지도법사 법상 스님을 비롯한 전현직 군승법사, 제천, 우리는 선우 김현호 회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법회에 앞서 사찰 입구 단간지주를 형상화한 현판 제막식을 갖고 도량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충남 아산 세심사가 극락보전 아미타 소조불에 새 옷을 입힌 개금 중수불사를 회양하고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세심사 주지 지혜스님은 오랜 세월 불두가 훼손되고 색 손상이 심해져 올해 4월부터 개금 중수불사를 이어왔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산 세심사는 백제시대에 창건되고 자장율사에 의해 중창된 1400년의 역사의 유서 깊은 천년고찰로 17세기 조성된 아미타 소조불은 충남 유형문화재 제240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2025년은 을사년, 바로 푸른 뱀의 해인데요. 이 뱀은 두렵고 혐오스러운 존재지만 동서양에서 치유와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집니다. 엄중한 시국에서도 새해를 준비하고 다짐하며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시민들에게 뱀은 어떤 존재로 받아들여질까요? 박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느 해보다 차갑게 얼어붙은 갑진년 겨울. 시민들은 충격과 피로를 아직 떨치지 못했지만
새해를 앞둔 만큼 이를 교훈 삼아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을사년 뱀의 해입니다. 보편적으로 뱀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혐오와 공포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속학적 시각에서는 뱀이 치유와 풍요를 가져다주는 길조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징과 상상력은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화와 전설 그리고 또 민속적 서사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일찌감치 서양에서는 뱀을 치유의 상징으로 일컬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문 첫 문장에도 등장하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그가 쥐고 있는 지팡이를 보면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며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뱀의 도움으로 생명을 살렸기에 감사와 존경의 의미로 상징으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WTO,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국제적인 의료기관에서 뱀과 지팡이를 형상화한 로고가 그려져 있는 이유입니다. 동양권에서는 오래전부터 많게는 한 번에 100개의 알을 낳는 뱀을 풍요의 상징으로 대했습니다. 또 쥐를 잡아먹는 습성에 따라 재물신으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쥐가 사는 공강, 쥐를 잡아먹는 뱀이 어떻게 보면 그 곡간과 관련돼서 생태학적으로 보니까 동물을 보호하니까 재물신으로. 생태학적 관점에서도 뱀을 혐오하고 기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뱀이 조심스러운 성향을 갖고 있어 오히려 사람을 마주치는 것을 원치 않으니 두려움은 덜어내도 좋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애들은 대부분이 방어를 위한 공격이기 때문에 그 가까이만 안 가면 절대 물려고 덤벼들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거나 또 징그럽거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동시에 총명함을 상징한다든지 또 허물을 벗는 뱀의 특성과 관련해서 재생이나 환생, 영생의 의미를 갖고 있는 아주 신비로운 동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뱀은 어떻게 보면 양가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인간과 오랜 관계를 맺어오며 긍정과 부정의 양가성을 지닌 뱀. 사랑과 증오, 끌림과 혐오같이 서로 모순되는 감정을 동시에 느끼며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온 인간사와 닮아 있습니다. 선조들이 뱀을 통해 찾고자 했던 메시지를 통해 을사년은 두려움을 떨치고 혐오를 멈추는 나아가 화합과 치유의 기운을 만끽하는 미래로의 전진을 바라봅니다. BBS 뉴스 박은수입니다. 조계종 청주용화사가 충북불교대학 30기 화합의 밤을 봉행했습니다. 행사에는 용화사 주지이자 충북불교대학장 각연스님을 비롯해 박혜순 총동문회 회장, 이서구 신도회장 등 4부대 중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법 수행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충북불교대학 정진 덕목이라 할 것입니다. 미래를 열어 행복이 가득한 용화도량의 지덕의 웅지로 정진 가풍 확산에도 매진하여 진정한 대자유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사는 합창단 축하 무대와 30기 졸업생들이 준비한 장기자랑 공연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산천 송덕사가 제3회 송덕사 극락김치 나눔 행사를 갖고 김치 7.7톤을 홀몸 어르신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을 위해 기탁했습니다. 행사에는 송덕사 신도를 비롯해 전국 각지불자 100여 명이 동참했고 김장 비용은 삼성 고인돌 정형외과 의원을 비롯한 신도들의 후원으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복지 사각지대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들에게까지 김치 나눔 대상이 확대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처음 7톤을 기획했다가 추가로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700kg을 더 담게 되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소외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올해는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서 이 학생들까지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오늘 BBS 뉴스에서는 올해 조계종이 가장 크게 역점을 두고 본격적으로 추진한 선명상의 대중화 그리고 세계화의 1년을 돌아봤는데요. 이 선명상을 통한 국민 행복 세계 평화 증진을 염원하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간절한 발언이 국내를 넘어 세계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선명상 관련 행사가 열리고 UN 국제명상의 날 제정이 이뤄진 이 시점에서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세상을 건강하게 하는 명상의 힘을 불자들이 실참으로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12월 26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